오늘은 경주에서 올 들어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이 폭염이 절정에 달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진다고 하는데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야, 정말 폭염 얘기를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오늘 경주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경주에서 39.4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경신됐다고 해서 38도를 넘었다고 해서 좀 놀랐는데 네. 오늘 또 39도,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39.4도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서 전국에서 또 가장 뜨거운 곳으로 경주가 또 지목이 됐었고요. 네. 영천이 39.3도, 합천도 38.9도, 그래서 의성도 그렇고요. 이 주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8도를 웃도는 상당히 극심한 폭염이 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서울도 오늘 35.9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 곳곳에서도 역시 35도를 웃돈 곳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일요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폭염이 지속된다면 1994년 이후, 그러니까 22년 만에 연속으로 폭염이 발생한 이 연속 발생 일수가 가장 많은 여름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서울도 22년 만에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8월 중순인데 8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전도 그렇고요. 제주도 그렇고 경북 문경에서도 네. 역대 1위 최고 기온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경산이 40도를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수치를 정확하게 저희가 발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40도를 넘어섰다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폭염이 정말 극심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덥다 보니까 한반도에 정말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1994년이 제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올해가 그 이후 역대 2위 기록들을 대부분 다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역시 22년 만에 가장 더웠고 한반도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뜨거운 여름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내륙 지역에 현재 폭염특보가 전부 다 내려져 있는데 이게 특보제가 시행된 이후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내려졌는데 지금 이틀 연속으로 내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온열 질환자가 1,300명을 넘어섰는데 이것도 이제 통계치를 발표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이 더위병 환자가 또 올해 발생했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극심한 폭염의 원인은 역시 한반도가 사실 지금 이맘때면 한반도 남서쪽에서 무덥고 뜨거운 이 공기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네. 이것은 한반도 여름이면 대부분 다 들어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현상들인데 한반도 이 북쪽, 그러니까 중국 북부 지역에서 상당히 뜨거운 공기들이 한반도 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지상에서도 무덥고 습한 공기들이 있는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도 뜨거운 공기가 또 가열돼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반도가 상공도 그렇고 지상도 그렇고 뜨거운 공기들이 가득 차 있고 이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역시 또 일사가 상당히 강하게 지면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 1994년 이후 가장 뜨거운 올 여름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불금인데 불타는 금요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사라면 다음 주에도 덥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누그러진다 계속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일 지금 제가 한 20일 정도 넘게 폭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폭염이 누그러진다. 이 폭염이라는 것은 사실 폭염 경보가 누그러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일요일 정도까지가 이제 올여름의 폭염의 절정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 광복절부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복절 같은 경우가 서울 같은 경우가 32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후 다음 주 한 중반 하반도 30도에서 한 33도 안팎 정도 서울이 예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폭염 경보는 대부분 다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네. 32, 3도 정도가 기록되는 곳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폭염주의보는 내려지는 지역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극심한 폭염, 사람의 체온을 넘나드는 이런 극심한 폭염은 다음 주면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태풍이라도 오면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앞서 김재훈 기자가 잠깐 전해줬지만 태풍 소식 좀 짚어주시죠. 예, 1994년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 가장 심한 폭염이 나타났던 해인데 대부분 기록들이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8월이죠. 이 네. 1994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좀 올라오면서 폭염 기록들이 세워졌다가
폭염이 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뭐 효자 태풍 얘기도 1994년도에는 있곤 했었는데 네. 지금 6호 태풍 꼰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 북부 해상으로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중반쯤 돼서 이제 7호 태풍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 7호 태풍이 만약에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일본 동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태풍이라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열대 공기들, 뜨거운 공기들을 흡수하면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열기들을 흡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 저 열대 뜨거운 공기들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폭염이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일본 남쪽으로 갈 경우에는 한반도에 근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태풍이 몰고 온 열대 공기들이 아무래도 한반도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반도는 8월 내내 뭐 극심한 폭염까지는 아니더라도 폭염주의보가 계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이 아무래도 공휴일이다 보니까 좀 여행이나 이런 계획 잡으시려고 하신 분들 많은데 워낙 네. 더워서 주말부터 포함해서 3일 동안 좀 날씨가 어떨지도 짚어주시죠. 예, 뭐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2조일 정도까지는 폭염 경보에 달하는 극심한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광복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 해서는 수온주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뭐 한 2, 3도가량 떨어지고 그밖에 남부지방도 한 3, 4도가량은 떨어지기 때문에 뭐 폭염 경보는 말씀드린 대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번 연휴 기간은 일요일 정도까지만 덥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어느 정도 폭염 경보는 해소가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일요일까지는 좀 지나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짚어보고 싶은 게 오늘 밤에 별똥별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요것도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페르세우스 유성우, 그래서 페르세우스 별똥별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네. 유성이라는 것은 사실 이 혜성이 남기고 간 이 먼지들이 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이제 한반도 쪽으로, 이 한반도가 아니라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네. 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극대 시간, 그러니까 한 시간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간대가 저녁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까지는 한 시간에 한 150개가량 이 유성무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그 이후, 지금도 유성무가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해가 지고 이 밤부터 해서 내일 한 새벽 정도까지 아무래도 유성우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유성우가 시간당 150개, 최대 150개로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가 100개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10년 이상 정도 기간으로 봤을 때는 올해 유성우가 좀 가장 많이 떨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별똥별 떨어지면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소원 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 폭염도 제발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도 빌어보시고 네. 그밖에 소원도 좀 빌어보시면서 열대야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육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별똥별을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사실은 뭐 망원경이라든지 쌍원경을 통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은 별똥별이라는 것 자체가 밤하늘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아까 시간당 150개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분 단위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1분에 2-3개 정도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망원경이나 쌍원경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똥별을 관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변 사방에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상당히 어두운 곳에서 이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밤하늘 전체를 보시거나 또는 의자가 젖혀지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밤하늘 전체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밤 10시 정도부터 해서 한 2시간 30분가량이 극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시간대 만약에 시간이 안 되셔서 못 보신다면 오늘 밤보다는 내일 새벽 시간대를 활용하시는 게 그나마 더 별똥별 볼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참 열대야로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밤은 별똥별을 보면서 좀 소원을 빌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동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